온도가 없어서 로스팅 하러 갑니다. 로스팅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커피 머신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ECM 퓨리스티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261 그룹헤드는 엘로치오 마너스 때 한번 썼었죠. 이번에 두 번째 261 그룹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일러가 원보일러 형태고 물통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는 ECM 퓨리스티카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언박싱 리뷰를 했었고요. 사실 볼 건 없어요. 별거 없거든요, 사실. ECM 처음에 퓨리스티카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한글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설명서는 이게 좀 번역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오류가 있고 좀 오타도 있긴 한데 읽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미지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설명은 친절하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영문 설명이 있는데 영어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조절 밸브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일 본사에서는 사용 설명서 6-2항의 주의사항처럼 7번 오링의 마모 또는 끼임으로 인하여 추출압 8바 이하로 조절할 수 없도록 출고를 합니다. 국내 수입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7번의 오링이 조금 이게 끼임이 있나봐요. 돌릴 때 하나를 더 주셨거든요, 오링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압력 조절은 잘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에코 모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아침부터 계속 켜놨는데 이게 에코 모드를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 에코 모드가 해제되는데 이거를 수시로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에코 모드로 그냥 전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설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은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에코 모드가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은 그때 온도로 바로 표시가 되죠. 이 머신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죠. 물통이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물통은 뭐 뒤로 껴주셔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되게 좋아요. 엘로치오 자르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로 세로 폭이 월등히 좁아서 웬만한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공간적으로 되게 활용도가 높다. 디자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지만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 머신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61 그룹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헤드 자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수도 좀 많고 열수도 빼줘야 되고, 이 머신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물 흘려도 그렇게 열수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치오를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위에를 한번 재볼게요. 35cm거든요. 가로가 35cm, 높이는 지금 40cm 정도. 폭을 한번 재볼까요? 폭은 보면은 45cm.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잖아. 자르 디자인도 예쁘고 스팀도 있고 핫 디스펜서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레버밖에 없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랑 압력 게이지까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가로가 20cm도 안 돼요. 거의 18.5cm 나오네. 가로가. 높이는 30cm, 폭은 35cm예요.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자르랑 비교를 했을 때. PID 컨트롤 온도 제어 시스템이 달려있고, 기능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 그리고 온도 설정, 청소 모드 설정이 있어요. 청소 모드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 모드를 해놓으면, 만약에 청소 모드를 90으로 해놨다 그러면 90회를 썼을 때 청소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랑 블랙이랑 있죠. 원래 바텀 립스를 제가 우드 커스텀으로 된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우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 품절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를 보내주셨고 입고가 되면은 그때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막교환으로 이제 해주시기를 했고, 구성품은 이렇게 투스파우 포토필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이게 상당히 묵직하거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조금이 아니지, 좀 더 많이. 이 레버와 포토필터까지는 다 우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올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깡통인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튼튼하면서 내구성까지 생각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압력을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틀어볼까요? 올라가죠.
압력 세팅 같은 경우는 이 블라인드 바스켓도 같이 줘요. 네, 포토 필터는 제 거고요. 네, 블라인드 바스켓만 주기 때문에 압력 조절하실 때는 블라인드 바스켓을 장착을 하고 결착해 주신 다음에 레버를 올려서 압력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돌리면은 압력이 내려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압력이 내려갑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고 반대로 돌리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보일러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역류해서 쏟아져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물이. 추출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 3웨이 밸브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압력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구바로 맞춰 놓을게요. 이 물통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게 물통이 빠졌기 때문에 머신기가 작아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 공간만큼의 또 자리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불편한 점은 물을 처음에 이 물통에다 받을 때 요거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질질 흐른단 말이죠. 물을 처음에 받을 때는 그냥 이 통에 받아주시고 평상시에 다 물을 다 썼다 다른 물통에 담아서 물을 부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물은 2리터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 있는 물도 이 안으로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는 공장 초기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것도 터치를 해도 온도가 조절이 안 돼요. 이거를 물을 받아주신 다음에 이거 레버를 계속 당겨서 물을 계속 빼줘야 돼요. 어느 정도 빼주면은 공장 초기화 모드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디스플레이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했다가 제가 문의해 봤는데 공장 초기화가 되면 이거는 정말 새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장 초기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반드시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가 인이고 밑에가 아웃입니다. 인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이쪽으로 보일러가 물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얘는 열 수가 없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물 흘리기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온도가 한번 추출호가 나면은 금방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84도까지 쭉쭉 떨어지죠. 아무래도 찬물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 쪽으로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간다는 게 단점이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드레인 밸브잖아요. 이 드레인 밸브가 뜨겁잖아요. 온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하기가,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딱 동시에 눌러주면은 바뀌죠. 이게 잽싸게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드가 바뀌거든요. 동시에 눌렀다가 잽싸게 플러스 해주면은 그때 온도를 바꿀 수 있어요. 100도까지 최대 100도까지 올라가고 저는 93도로 일단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면 눌러서 마이너스도 눌러주면 에코 모드로 바뀌죠. 그리고 플러스 눌러주면은 30분 있다가 바꾸겠다.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0분, 300분, 330분 몇 분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600시간까지. 보통은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는 한 90분 동안 안 쓰면 에코 모드로 바꿔지겠다, 이런 세팅 모드입니다. CLN 같은 경우는 클린 모드예요. 클린 모드인데 플러스 눌러주시면은 90회 추출했을 때 청소 모드로 바꾸겠다. 100회, 110회, 120회, 130회, 140회, 156, 110, 180, 190, 200, 200회까지 있네요. 저는 보통은 최소는 90 정도 맞춰놓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90 정도 맞춰놓고 90회를 추출했을 때 청소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이게 자동 청소 기능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수동이니까. 90회 추출했으니까 청소 한번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리뷰고 첫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변압을 주면서 추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93도로 맞춰놨는데 계속 92도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추출을 한번 시작해보죠. 바리아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두는 루안다 메리골드 무산소 허니, 오늘 로스팅한 원두로 추출을 해볼게요. 구바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9바까지 올라가는지는 봐야겠죠? 딱 9바까지 올라갔네요. 자연스럽게 인퓨전이 걸리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건 있어요. 일단 맛을 한번 봐야겠지만 추출 시간은 45초 나왔고, 여기서 온도로 다시 바뀝니다.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추출 시간이 표시가 되고 온도 표시로 바뀝니다.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오늘 로스팅이 됐기 때문에 조금 과한 맛은 좀 있어요. 과한 느낌이 있어서 온도를 1도 정도 한번 내려볼게요. 92도. 추출 한번 보죠. 되게 쫀쫀하게 잘 나온다. 구바로 딱 맞춰서 나오네요. 지금 딱 40g. 온도를 아까 1도 낮췄는데 훨씬 낮았어요. 과한 산미도 조금 줄어들었고 떫은 맛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미디엄 로스팅 정도 됐고, 로스팅을 오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쫀쫀하게 잘 나왔어요. 이 바리아 특성인지 몰라도 얘가 산미통 같은 경우는 되게 표현을 잘 해주더라고요. 되게 괜찮은데? 보면은 이렇게 막 열수가 튀지 않아서 물줄기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가변압을 주면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버를 최대한 풀어서 조금씩 조여가면서 압력을 주겠습니다. 쭈빼기! 추출! 인퓨전 자동으로 걸리고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죠. 천천히 했다가 구바로 당겨 주겠습니다. 최저 기압이 7바네요. 7바. 조금씩 올려줄게요. 구바까지. 추출 시간 45초. 그러면 간단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같은 추출 온도와 조직량 다 동일하고 이제 가변압으로 7바에서 9바까지 올려주는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이네요. 이게 로스팅이 오늘 된 로스팅이라 그런지 조금 과한 느낌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융화가 많이 되는 느낌. 단맛과 주시함, 애프터까지 진짜 괜찮은 추출이 됐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자르를 쓰고 있는데 자르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출이 너무 괜찮은데? 같은 261 그룹헤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되게 쫀쫀하고 균일하게 추출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머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머신인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바이브레이션 펌프 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진동도 굉장히 적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작은 머신에서 사실 가변압도 되고 홈카페로 이 머신을 갖다 놓는다면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려면 사실 다른 머신기를 사시는 게 맞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공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다면 이 머신기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써보니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점은 물을 너무 자주 비워줘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이 드립 트레이가 너무 조그매.